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왜 앉아있는지. 뭔가 의자가 있어서 누군가 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만나셔서 1일 과외 받으실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요? 갑자기? 과외? 1대1로? 도망갈 수도 없네요. 그냥 법률 페이지로 넘어가네? 쉽게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과외, 공부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9등급 콜렉터였거든요. 과목당 전교 꼴찌도 해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스튜디오스에서 저를 뽑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변호사님 저 가르치시다가 집에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소한 개념이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그 건물 붕괴나 화재나 교통수단의 그런 대형 사고들이나 그런 이제 사건들에서 뭐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제 질병이나 부상을 입게 돼서 이런 재해들이 이제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목소리들이 커져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 법이 적용이 될 것인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인지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경고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진짜 공부를 정말 심각하게 못하거든요. 정말요. 저 같은 학생 어떻게 오늘 잘 가르치실 수 있을지. 이거를 아무리 쉽게 말해도 어렵고 무겁고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칭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사업장, 그다음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이런 운영이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우 이럴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를 하게 돼요. 이것을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아니면 법인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이 돼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법이네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간에 이제 여러 대형 사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모 중공업의 그런 가스 질식 사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가스 질식에 사망한 거죠. 모 화력 발전소에서 압사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산업재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 근로자나 뭐 종사자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보호하자. 기업의 조직 문화를 좀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커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기업이나 정부 등의 그 책임자 처벌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중대재해 사고를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서 시민과 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드리면 혼자서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운행하는 전동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고 아쉽네요. 사건이 다 일어난 뒤에 뭔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조금. 네, 그렇죠. 이 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두 재해를 나눈 다음에 오늘은 좀 특히나 더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시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좀 한정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아니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네, 와닿으시지가 어려워요, 않으시죠? 말이. 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은 뭐 승강기, 자동차 이런 거 다 제조물이죠. 제가 하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뭐 워치, 옷, 신발, 뭐 이 탁자, 뭐 지금 이 카메라들 다 그렇죠.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이나 제조, 판매
유통 전반적으로 이 모든 단계를 아울러서 다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제조사부터 유통한 곳까지 다 네. 그 책임자로 보는 거예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다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중대 시민재해라고 봅니다. 그 이용자의 부주의로 그냥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건 여기 적용이 되지 않겠죠. 자연 재난이나 사람이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또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지. 처벌 대상은 사업주,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든지 총괄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담당자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이라면 공공기관의 장까지 다 포함이 되고 양벌 규정으로 그 법인이나 기관 자체도 처벌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개인 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그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중대 시민재해는 이런 경우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뭔가 더 빡세게 이게 처벌이 가볍지가 않아요. 사망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뭐 모두죠.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나부터 우리 가족, 시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를 사실 예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이제 평소에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더 깨닫고 우리 주변이나 사회 문제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인력 조직 체계를 갖추어서 이를 성실히 조금 더 강화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가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도 궁금해요.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하고 그 이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청의 개선 명령이나 이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이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점검 의무나 교육을 실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의무들을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그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그런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이겠죠.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이 과연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시설 설비 확보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품질의 기술 기준이 유지가 될 만큼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한지,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징후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한 그런 매뉴얼이나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보고나 신고 의무 이런 조치 의무나 개선 조치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을 해야 하고 개별 법령상의 관리 조치나 교육 실시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다면 그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들으셔가지고 약간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아요. 그죠. 성질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 요거 3개는 꼭 알아라 한다면은 뭘까요? 일단 3개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 그냥 사업자 이런 경우라도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 안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전 점검과 교육 관리, 사고 신고 등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인력 확보 및 점검 조치는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잘 실현이 돼서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방적 차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좀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오늘 딱 그거 입력됐어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약간 입력됐어요. 그렇죠. 안전보건 중요하죠. 이게 약간 그게 포인트.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